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뭐가 있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왔길래 이거 배당 통지서인가 싶어가지고 뜯어보니까 NH투자증권 주식 배당금이 2,100원 나온다고 써 있었어요. 제가 주식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처음에 그 친구들 따라서 주식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벤트로 NH투자증권 주식을 한 주 받았어요. 근데 한 주만 갖고 있기가 좀 썰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주를 더 사가지고 총 3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원씩 3개라 가지고 2,100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주도 주중 녹음인데요. 그냥 한동안은 계속 주중 녹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왠지 평일에 녹음을 하게 되면 편집할 때 뭔가 자꾸 추가 녹음할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쓰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이것저것 다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한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갈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자동차 종합 검사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차 끌고 또 한번 나가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종합검사 통지서가 이렇게 와도 기한 내에 예약을 자꾸 놓치는 바람에 그냥 이제 동네에 있는 일반 검사소에 가가지고 이제 지정 검사소보다 비싼 돈을 주고 검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일반 검사소에서 계속 좀 안 좋은 인상을 받다 보니까 여기가 지정 검사소가 아니어서 이렇게 무례한가?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이렇게 무례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하셔야 됩니다 하고 알림톡이 오자마자 검사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는 날짜는 사실 이미 꽉 다 차 있더라고요. 당연하지. 이게 나만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지간하면 연락 왔을 때 3월 안에 끝내고 이제 자유를 좀 찾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검사 마감 기한 안쪽으로 남아있는 주말이 4월 8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예약을 해놓고 나니까 4월 8일 그날을 빼고 앞뒤로 또 저의 개인적인 스케줄이 뻥뻥 생기대요. 일단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밴드 공연이 있어요. 이제는 대구를 대표하는 밴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명해지신 윤성님이 계시는 밴드 아프리카, 그리고 역시나 대구를 대표하는 아주 멋진 밴드 매드킨, 이 두 팀이 대구 클럽 레드제플린에서 공연을 해요. 이런 거는 좀 제가 일찍 방송에 내보내서 홍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이런 정보를 막 되게 체크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도 하고, 제가 막 19살, 20살 때 처음 밴드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그 다음 카페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거기만 들어가면 한 달 스케줄 쫙 나오고 엄청 찾기 편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제가 뭐 트위터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남의 거를 보는 것보다 제 걸 그냥 쓰고 나오는 게 바빠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공지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매도 완전 막바지에 좀 뒤늦게 타이트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굉장한 미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 예매를 놓치면 그냥 현매로 들어가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매를 하면 3만 원인데 현매를 하면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밴드 음악을 라이브로 듣는다는 거는 3만 원이고 4만 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팀들의 라이브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기 때문에 원래 그냥 예매가 4만 원이었어도 4만 원으로 갔을 거예요. 현매가 5만 원이라 그러면 5만 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하루를 남겨놓고 타이트하게 예매를 해서 1만 원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아마 그 1만 원 가지고는 맥주를 사 먹지 않을까. 술도 못 먹으면서 항상 어딜 가나 한 잔은 꼭 먹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혹시나 제 방송을 통해서 뭐 공연 홍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뭐 책 홍보라던가 뭐 정말 하다못해 무슨 모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히미스타 지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하고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는 지인이시라고 하면 그냥 바로 연락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4월 7일 공연인데 저처럼 4월 6일에 이렇게 녹음을 해서 4월 11일에 방송이 나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트위터나 인스타나 카톡이나 다 괜찮고요. 근데 요새 또 트위터 알림이 좀 잘 안 오더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취자 광고라든지 지인 광고는 제가 광고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은 해드릴 테니까 홍보할 거 있다, 광고할 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좀 보내주세요. 대신에 상업적인 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업 광고는 제가 유료로 받을 거니까. 네. 어쨌든 무료 광고든 유료 광고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 밴드 공연을 갔다 오면 이제 토요일에 제가 자동차 검사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오전에 빨리 갔다 와서 아마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를 그때 편집을 하겠죠. 왜냐하면 일요일에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일단 가편집, 최소한 가편집 이상은 해놔야 되고, 일요일에는 밴드 매드킨의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AJ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를 혼자 갈 것 같아요. 가서 혹시나 아는 사람 만나면 다행이고, 네, 혼자 갑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이 목요일이고, 금, 토, 일, 요일까지 전부 어떤 일정들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네, 짬짬이 열심히 녹음을 하고 열심히 편집하는 히미스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자신 화이팅! 이거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는 나 좋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히미스타 지메일로 라일락 사진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녹음분을 편집을 다 하고 업로드까지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메일에서 알람이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분한테서 이번에는 노란 민들레 사진이 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제 수요일 퇴근길에 또 꽃사진이 하나 더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 글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꽃을 보내시는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꽃사진을 보내신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나누고 싶은 말씀 또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꽃을 잘 모르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뭔가 새로운 식물이나 꽃을 이렇게 심어 두시면 그게 뭔지 궁금해서 꽃 검색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엄마가 모르는 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메일로 라일락도 보내주시고 노란 민들레도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꽃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겹황매화라고 부르는 죽단화인 것 같더라고요. 틀렸다고 또 다시 메일 보내주세요. 어쨌든 저희 엄마가 굉장한 식집사셨는데 근데 그게 집안에 두는 화분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마당 전체를 삥 두를 수 있는 개수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엄마는 좀 다 죽어가는 식물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엄마 친구 집에 갔다가 이파리 하나, 가지 하나만 이렇게 얻어와도 큰 화분으로 다시 만드는 재능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을 그린썸이라고 한대요. Green thumb. 이 그린썸이라는 말을 제가 비밀보장에서 은희 언니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저희 엄마는 식물도 잘 키우셨고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뜨개질이나 자수 같은 거 정말 손으로 하는 거 사부작 만드시는 거 손재주 되게 좋으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재능을 하나도 못 받았나 봐요. 저는 멀쩡한 식물을 죽이는 재주가 있거든요. 내 손 안에만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의 손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항상 똥손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마당에서 식물 가꾸는 거 말고는 다른 취미도 없고 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엄마의 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원이었어요. 정말 꽃이랑 풀들 조금 있는 그런 거였는데 여름이 되니까 진짜 정글처럼
엄청나게 식물을 방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엄마의 정원이 아니라 엄마의 정글이라고 제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올봄에는 꽃나무들이 좀 빨리 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다들 꽃 구경하러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막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치대고 이런 것도 별로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엄마 봉안당 가는데 그 길이 전부 다 꽃나무 천지라 가지고 따로 안 나가도 드라이브 하면서 예쁜 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 봉안당 갔을 때가 3월이었는데 그때 벌써 이미 네, 여기가 좀 따뜻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여튼 다시 이메일 얘기로 돌아와서 보내주신 라일락 사진, 민들레 사진, 황매화 사진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면 사진만 보내지 마시고 뭐라고 인사라도 한마디 간단하게 좀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이 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사진 보내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게 너무 한쪽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제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저의 청취자, 구독자시라면 제발 저의 이 속 좁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누군지 좀 인사라도 한마디 좀 보내줘! 아 갑자기 너무 덥다. 제가 흥분하면 열이 되게 빨리 오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네, 이메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보통 뭐 일반 홈페이지 같은 데를 가입하고 그럴 때는 마지막에 뭐 이메일 쓰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히미스타 지메일을 입력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좀 귀찮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히미스타 네이버 이메일을 입력을 하는데 최근에는 팟캐스트 사연을 지메일로 받다 보니까 늦어도 2, 3일에 한 번은 반드시 지메일을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히미스타 지메일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제 유튜브도 히미스타 지메일로 쓰고 있고 그냥 지메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쓰는 아이디가 히미스타여가지고 히미스타 지메일로 유튜브도 쓰고 팟캐스트도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네이버 메일은 거의 방치 중이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메일 확인해봐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에는 좀 잘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메일을 지메일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최근에 그 팟캐스트 비욘세를 진행하고 계시는 비욘세님의 에세이 나의 정원에게 이 구독을 지메일로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메일로 받는 뉴스레터 같은 거는 돈 주고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좀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북이 엄청 핫하다고 했을 때도 그냥 저는 종이책 사가지고 쟁여놓고 보고 싶을 때 그냥 손에 쥐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정원에게를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이메일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결제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결국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잖아. 그러면 나는 그때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결제했는지 아세요? 혼세님이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방송에서 나의 정원에게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셨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책으로 만들게 되면 수정되는 부분이나 삭제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근데 내가 모르면 몰랐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무삭제 버전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제가 또 미루나무 미룬 걸렸네. 왕미루미 아니겠습니까? 또 미뤘죠. 그리고 이제 4월 3일 오후 3시가 나의 정원에게 첫 발송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기차 타고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는 도중에 오전 10시에 결제를 했어요. 정말 첫 발송 5시간 전에 부랴부랴 결제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바로 확인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결제하고 기차 안에서 확인 메일 받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에 나의 정원에게 첫 회를 집에서 안정적으로 읽게 되었죠. 자, 오늘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특별한 주제 없고요. 제가 늘 하듯이 그냥 저의 근황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의 본격적인 근황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럴 때는 뭐다? 바로 트위터죠.
제가 진짜 일할 때는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니면 출퇴근하는 시간에 트위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뭘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쉬는 시간마다 아주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뭐부터 한번 읽어보지? 제가 독일 언니들 공개방송 가던 그날 트위터 이날은 정말 기차 안에서 하루 종일 트위터를 가지고 놀았는데 독일 언니들 공방 가는 기차역에서부터 제가 트위터를 또 가열차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기차역 편의점 들어가서 새삼 내가 좋아했던 빵이 전부 SPC였다 하며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돌아 나왔다. 그 요즘에 트위터에서 좀 또 많이 돌고 있는 게 SPC 불매 나만 아는 줄 알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여전히 SPC 불매하고 있고요. 정말 실수로라도 SPC, 샤니, 뭐 이런 거 삼립 이런 거 안 사 먹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SPC 거를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얼른 내려놓고 오긴 하는데 어쨌든 기차역 안에 있는 스토리웨이에 들어가 있는 빵들이 전부 삼립, 샤니 빵들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기차역에 가면 루틴이 스토리웨이 가가지고 빵을 하나 사고 그리고 자판기 가가지고 율무차나 우유를 뽑아가지고 같이 먹는 게 저의 그 기차역 안에서의 약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루틴 같은 거였는데 SPC가 나의 루틴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 너무 화가 나고 그 다음 트윗이 뭐냐 하면 기차 안에서 독서를 해본다. 개간홀로 6호. 이게 제가 개간홀로를 초반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그 팟캐스트 비욘세 짐송님이 개간홀로 편집장 짐송입니다 라고 나오셨을 때부터 알게 된 거여가지고 이 앞에 지나간 과월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듣고 개간홀로라는 거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짐송님한테 따로 DM을 드려가지고 혹시 과월호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있는 거 다 주세요. 라고 해서 한 10몇 권 정도 그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또 책장에 잘 쟁여놨는데 또 이렇게 책 욕심은 많은데 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차 탈 때 요즘에 그 콘센트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기차 칸을 잘못 선택하면 아예 콘센트가 없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제자리가 맨 앞이나 맨 뒤가 아닐 경우에는 콘센트를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내 배터리를 아끼는 방법으로 책을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는 개간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서 제일 빠른 6호를 들고 갔어요. 짐송님은 지나간 거 보다 보면 조금 민망한 것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6호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줄도 좀 쳐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몇 번을 들어도 웃긴 드립이 뭐냐 하면 이거 짐송님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솔로 대첩이라는 이벤트 기획이 한번 있었잖아요. 솔로인 남자 여자들이 어떤 광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제 뭐 짝을 짓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짐송님이 솔로 대첩이라길래 홀로들이 스크럼을 짜서 연합한 뒤 크리스마스에 번화가가 제 것인 양 독점하는 짝꿍들의 행진을 가로막는 정도의 패기를 기대했던 요런 게 있는데 진짜 홀로들이 스크럼을 짠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웃음 버튼이에요. 너무 웃겼어요. 이제 그 뒤에 사파 같은 거에 보면 변득출 변득출 아시나요, 여러분? 네, 청계영 작가님의 오디션에 나오는 변태 같은 패션의 소유자 변득출의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네, 이분 아시면 최소 2N세라고 돼 있는데 변득출 모를 수가 없다. 네, 저도 오디션 광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뭐 몇 년 전 오늘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11년 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팝밴드 예선 영상 보는데 자꾸 페이지가 밀리길래 뭔가 했더니 막판 30분 동안 30팀 이상의 영상이 올라왔다. 아직 57페이지나 더 봐야 되는데 언제 다 보냐? 뭐 이런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적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의 밴드 지인이 역시 마감임박이란 무서운 것.
이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게 무려 11년 전입니다. 정말 탑밴드라니 기억도 안 납니다. 저 탑밴드 보러 어디 가서 청주였나? 하여튼 그 KBS 앞에서 단체 버스 맞춰가지고 약간 식사 간식 같은 거 약간 이렇게 하나씩 쥐어주면서 같이 갔다 왔던 탑밴드 공개방송도 갔다 왔었네요. 그때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외모가 굉장히 눈에 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제가 뭐 어디 방송 TV 프로그램 같은데 스쳐가는 거를 지인들이 자꾸 이거 너 아니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제가 또 아니면 모르겠는데 제가 또 맞아요. 근데 이게 스쳐가면서 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소가 탑밴드 경연장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힘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제가 사실 H.O.T 팬질 하러 다닐 때 KBS, MBC, SBS, Mnet 중국 방송까지 그랜드 슬램을 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숨 넘어가게 웃다가 끊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탑밴드, 네, 제가 밴드 쪽에서도 네, 방송을 좀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탑밴드 때, 네, 제가 TV에 잠깐 잡혔었다. 정말 쓸데없는 TMI. 근데 정말 이렇게 하등 쓸모없는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래, 최근에 제가 왜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TV에서 해주는 거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TV에서 완결이 난 드라마가 있는데 100만 번 말할 걸 그랬어 라는 드라마를 처음에는 별로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그 소마 유이 역의 이노우에 마오, 그러니까 일본판 꽃보다 남자에서 주인공이었던 여자분,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사토 타케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리노 나오키 역이었는데 죽은 사람으로 나오길래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심은경 배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하영이라는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역할로 나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TV로 일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심은경 배우가 일본 드라마를 몇 작품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NHK에서 몇 번 봤어요. 근데 뭐든지 하면 늘겠지만 정말 심은경 배우가 처음 일본 드라마에서 내 눈에 보였을 때 하고 지금 100만 번 말할 걸 그랬어 에서 보이는 심은경 배우의 연기하고 정말 큰 발전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물론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가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 다른 나라 배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기를 해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심은경 배우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노우에 마오, 사토 타케로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심은경 배우 연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부분만 더 약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 언니들 공개방송을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온 영노자를 듣는데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서 탈색 염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얼룩덜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갑자기 지금까지 잘 지내오다가 정말 한 손가락 한 개 정도만큼 까만 머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탈색을 다시 하고 싶은데 요것 때문에 탈색약 1회분을 뜯어서 쓰긴 너무 아깝다. 저는 그 다이소 탈색약 쓰기 때문에 1회분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뜯으면 어차피 또 다 써야 되는 거라 가지고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가까운데 탈색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적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한 봉지 다 뜯어가지고 탈색하고 싶었던 부분 요렇게 바르고 나머지는 그냥 탈색되어 있는 부분을 더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어쨌든 탈색을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사실 어제는 카키색으로 컬러 트리트먼트도 해가지고 사실 오래 방치하진 않았어요. 일부러 연하게 먹으라고 살짝 한 5분 정도만 방치했다가 빨리 감았는데 확실히 이게 제가 화이트를 좀 섞어가지고 약간 파스텔 톤으로 나오게끔 했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정말 그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 오늘 이런 거 올라오는데 너무 아련한 게 많다. 이게 9년 전이지. 그때 스토리셀러 대학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가지고 약간 컨셉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언니들이 저한테 넌 복학생이잖아. 복학생의 헤드뱅잉을 보여줘. 이래가지고 엄청난 헤드뱅잉을 좀 하고 왔던 날인데 다 보고 싶다. 진짜 스토리셀러 언니들도 못 본 지 진짜 오래됐고 라피스라 줄리 그리고 리플렉스 네 조규현 제가 조규 보러 리플렉스를 몇 번 갔었죠. 과거 사진 보면 너무 추억에 잠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밀리 예츠파 네, 제 요즘에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을 때 심심하니까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데 해밀리 예체파 너무 재밌어요. 해리, 미연이, 리정, 예나, 채원이, 파트리샤 이렇게 해서 해밀리 예체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 재등록을 해놓고 장례식이랑 이것저것 때문에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필라테스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디오스 오디오의 핑이 발매가 돼서 제가 그거를 막 RT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남다 작가님의 도토리 문화센터가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서 원작 훼손 없는 선에서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제가 인용 RT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숙모랑 같이 삼촌 봉안당에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은 사진을 올리고 제가 이제 쓴 글이 숙모랑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날 때마다 많이 말하기로 했다. 그들의 몸은 가루가 되어 봉안당에 모셔졌지만 우리는 그들을 계속 기억할 거니까. 그래서 삼촌 앞에서 숙모랑 맛있는 거 먹을 거지 롱 하고 약 올렸다. 크크. 네, 제가 이런 조카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12살밖에 차이 안 나는 삼촌이어가지고 완전 친구처럼 지냈어가지고 이게 원래 저희가 평소에 하는 말투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는 말은 아니고 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되게 좀 싸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슬픈 것보다 또 좋았던 기억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좋았을 때 이야기 좀 많이 하면서 깔깔거리고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기 무섭게 제가 웹툰을 보다가 너무 울컥하는 그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의미로 사용된 컷은 아닌데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가 반지하 새빵이라는 웹툰을 되게 잘 보는데 거기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나오고 저희 언니 같은 사람도 나오고 우리 셋째랑 닮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 당시 엄마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고 나의 우주 그 자체였다 라는 대사가 적혀 있는데 이게 정말 보자마자 이 웹툰상의 내용으로는 울컥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약간 오히려 화를 내거나 조금 그런 장면일 수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나는 아직도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트윗이 월요일 오지 마. 토요일, 일요일 실컷 놀았는데 월요일 오면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거 좀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파급력이 있으려나? 이게 글자로 쓸 때 왜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한글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분이랑 일분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한분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한글로 한분이라고 쓰면 되는데 숫자로 1 적고 분이라고 적으면 그건 그냥 1분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한분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한분하고 1분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해서 적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나. 읽어지지 않는 거야. 제가 정말 이런데 쓸데없이 굉장히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트위터에서 엄청 핫한 건데 웹툰 이런 영웅은 싫어해서 누구나 초능력은 있을 텐데 신라 시대에서 총 잘 쏘는 능력, 현대 시대에서 인력을 잘 끄는 능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모를 뿐이라고 라는 글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트위터리언들이 그렇다면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초능력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인용 RT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나의 이상하고 신기한 재능 찾아주실 분 이렇게 했어요. 저의 재능은 뭘까요? 제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건가요?
저에게도 무슨 초능력이 있을까요? 저한테도 어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있다면 좀 찾아주시겠어요? 저는 저의 초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주, 이번 주 너무 길다. 아,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긴장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트위터에 비욘세님 인터뷰 내용 너무 좋은데 공개방송 단체 샷에 내가 잘려서 안 나온 게 두고두고 고통 중. 나 저기 있었다고. 사이드도 단체 샷에 나올 권리가 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욘세님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트위터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그 가운데에 최근에 이제 비욘세 공개 방송을 했다라는 의미로 공개 방송 단체 샷을 이렇게 탁 가운데 박아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단체 샷을 찍어주신 사진 작가님이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사이드를 다 날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이드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날아갔어요. 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처음 올려주셨을 때도 사이드에 앉아 있어서 저 날아갔어요. 저 없어요. 너무 슬퍼요. 라고 그냥 우리 한줌단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단체 샷은 2번, 3번을 찍어서라도 사이드까지 다 찍는 게 정석이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사진으로 한 샷에 안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상을 돌려가지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찍히게 나오는 게 단체 샷의 어떤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이때까지 뭐 콘서트를 가든 공연 그냥 일반 팬미팅을 가든 단 한 번도 잘려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장난이 단체 샷을 지인들한테 보내놓고 나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팟캐스트 비욘세 공개 방송에서의 사진에는 내가 처음부터 없다. 잘려서 없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나 여기 갔다 왔어. 날 찾아봐 라고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슬펐고요. 인터뷰 내용 너무 좋았는데 그 중간에 단체샷에 내가 없는 단체샷을 보고 마음이 차게 식어가지고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 비밀보장 듣다가 쓴 건데 그 우주인 이소연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수기 언니가 안녕하세요. 지구인 김숙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우주인 이소연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너무 센스 있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 써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또 아디오스 오디오의 3주년 때 제가 컨벤트에 공연 갔던 거를 보여줘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몇 주년이지요?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7주년이더라고요. 아디오스 오디오 7주년 축하합니다. 이것도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번 주는 모르겠는데 최근 몇몇 방송에서 은희 언니가 비염 엄청 세게 와가지고 완전 코맹맹이로 방송을 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매일같이 코감기 약을 먹고 있거든요. 콧물 약을 매일같이 먹고 있어가지고 정말 은희 언니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비밀보장에서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하시기도 했고 그 용감한 형사들 거기서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해서 트위터를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탕을 거의 안 먹었는데 제가 원래 별명이 개미새끼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단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설탕을 그냥 퍼먹는 개미새끼였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제가 설탕을 따로 일부러 먹진 않았는데 그 삼촌 장례식장에서 떡을 챙겨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설탕을 조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뽐뿌가 와가지고 설탕을 아주 들이부어서 먹었던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디오스 오디오의 롤링홀 공연이 4월 2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멜론 티켓에서 관람일 D-1 해가지고 보내준 그 카톡을 캡처를 해가지고 나는 1N열이니까 날 찾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10 몇째 줄에 앉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저는 1열이었습니다. 1N열에는 우리 언니가 앉았어. 저 친언니하고 공연을 가끔 간다 그랬잖아요. 이날도 제가 꼬드겨가지고 언니를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저는 오픈되자마자 예매해서 1열이었고 저희 언니는 별로 자리 욕심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뒤에서 좀 이렇게 한가롭게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언니가 10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멤버들한테만 인사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호정이 언니랑 호재 씨는 안에서 막 인사하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하느라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날 마지막 공연을 했던 승준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딨냐 인사하고 가려고 한다 이랬더니 내가 나갈게 그래가지고 승준 씨만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사실 우리 언니도 옐로우 푸퍼 때부터 승준 씨랑 계속 이렇게 알고 지낸 사이여가지고 근데 되게 또 오랜만에 본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알아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승준 씨랑 인사만 하고 뭐 호정이 언니랑 호재 씨는 딱히 인사를 할 그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는 밥 먹으러 갔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만우절날 진짜로 거짓말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만우절은 정말 너무 심각한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짓말은 트위터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히미스타로 쓰고 있는데 이름을 건피토로 바꾸고 뒤에다가 건들면 피토하는 밴드라고 해서 마치 제가 밴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푸사랑 이제 헤더 사진도 마치 내가 밴드인 것처럼 기타를 치는 사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그 수많은 밴드들 중에서 그나마 아직까지 약간 장난치고 친하다고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팀이 아디오스 오디오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만우절을 그냥 보내기가 심심한 거야. 그래서 이름도 건피토로 바꿨겠다. 장난을 한번 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갔을 때 그 장난감 건반을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올리면서 여러분 저 내일 아디오스 오디오 단독 공연에서 게스트로 밴드 건피토 첫 무대 서요 구경 오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쓸 줄 알았더니 멤버분들이 와가지고 좋아요 해주시고 팬분들도 와가지고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우절 장난치고는 뿌듯했다 재밌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밴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멤버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야 이걸 받아주네 라고 또 썼어요. 요 정도 장난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아디오스 오디오밖에 없다. 감사하다. 그 다음에 언니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마골피의 비행소녀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비행소녀 뮤직비디오가 뒤에 깔리는데 노래를 하면서 제가 가사를 못 외우니까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 뮤직비디오 안에 범죄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좀 짜증을 내면서 글을 썼던 게 있고 그리고 언니가 노래방 들어가기 전에 마카롱을 2개 샀는데 노래방에서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마카롱이 다 녹았어. 그래서 녹은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트윗이 별로 딱히 뭐 많이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롤링홀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롤링홀 히사시부리 근데 롤링홀이 이렇게 좁았었냐? 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근데 롤링홀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진짜 좁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롤링홀은 길이로 길고 상상홀은 옆으로 넓은데 둘이 사이즈 비슷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되게 좁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아디오스 오디오의 롤링홀 공연이 끝나고 우리도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고기를 먹으러 갔죠. 그리고 저는 맥주 한 잔은 꼭 하고 싶으니까 저는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끝없이 뒤풀이! 네, 이것은 아디오스 오디오의 끝없이 우리는 패러디였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노래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저의 식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트위터리안이 용치면 주먹밥, 흩어지면 볶음밥이라고 써놨는데다가 제가 탄수화물 제일 좋아! 라고 썼어요. 정말 탄수화물이 세상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웹툰 그러니까 다음 웹툰 중에 수린당 비늘 고치는 집이라고 제가 좋아했던 ว็툰이 완결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마지막에 보면서 제일 좀 마음이 짠했던 부분 캡처를 하나 올렸고 그리고 쫀득쫀득 찰떡 아이스 패밀리팩을 주문을 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탐나의 어른 여러분 이날로 자기 장점 말하기 하자라고 써놓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장점을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인 게 장점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저로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무슨 소리죠? 그 다음에 이거 회사 얘기도 해야 되는데 회사 얘기는 다음에 할까요?
음, 바로 어제 이야기인데, 필라테스 예약 못했어. 원래 제가 가는 시간대에, 그래도 당일 오후 3시 정도면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전에 봤는데도 그때부터 이미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못했어요. 제가 이러다가 또 회차 맞춰가지고 기간 안에 못 끝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데스크에 다시 얘기하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마음이 약간 찝찝해요. 필라테스 예약을 못했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제가 공연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또 못 간단 말이에요. 그 필라테스를 재등록하고 나서 지금 2번인가 3번밖에 못 갔어요. 열심히 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트위터만 봐도 역시 이렇게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 버리네요. 일단 녹음을 1시간 이상 하기도 했고, 그럼 저는 스킵과 로퍼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힘이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및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_heemistar 팟캐스터_힘이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힘이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무슨 근황을 가지고 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네, 오늘도 돌아온 후시녹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금요일에 공연을 갔었는데 그날은 평일이고 공연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을 하고 또 늦게 끝나는 바람에 집에 오자마자 씻고 바로 들어 누웠어요. 예, 그날이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잠깐 걸었을 뿐인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또 감기약을 먹고 바로 들어 누웠고 그리고 토요일은 그 오전에 예약을 해둔 자동차 종합 검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본편 녹음했던 거 가편집까지 해놓고 또 들어 누웠고요. 이게 일반 검사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그냥 그 결과지 출력물을 주면서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도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 차가 검사가 끝났다는 방송을 하셔가지고 갔더니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정 검사소여서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설명을 해주는 사람의 성향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다음 검사는 이번에 했던 데 말고 다른 데를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2년 후에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제가 그때까지 방송을 하고 있다면 그때도 종합검사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후시 녹음을 하고 있는 right now 지금은 일요일이고요. 정말 제가 월요일 너무 싫어라고 트위터에다가 적어놨었는데 정말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드킨의 멤버 AJ님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혼자 가가지고 좀 뻘쭘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되게 일찍 도착을 했어요. 12시 반 결혼식이었는데 거의 11시 40분, 50분? 이때부터 도착을 해가지고 너무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축의금을 먼저 주고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시간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매드킨의 그 드럼을 치시는 멤버 몽탕님이 오셔가지고 아는 척 되게 반갑게 저희 막 그런 사이 아닌데 제가 되게 막 아는 척 반갑게 하고 또 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아는 다른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나 살짝 그냥 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톡톡 쳤는데 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해줘가지고 결혼식도 같이 보고 그리고 뷔페도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왔고요. 제가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넓고 깊고 이렇지는 못해가지고 자주 연락을 안 하는 지인들하고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사는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 왔고요.
제가 나비잠 리뷰했던 회차 때 임 작가한테 빌린 인간 실격 책을 아직도 못 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이번 결혼식에 누구누구는 꼭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그대로, 네, 임 작가가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임 작가가 왔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까먹기 전에 냉큼 인간 실격을 가져가라 해서 전달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의 데이트는 뭐였냐 하면 결혼식에 가는데 날씨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까지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걸 뭘 입고 가야 되나 하면서 이제 봄 자켓을 꺼내서 걸쳤는데 주머니가 묵직한 거예요. 제 친한 지인 몇 명이랑 가족들한테만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엄마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지갑을 잃어버렸었어요. 그 안에 엄마 병원 카드랑 제 병원 카드랑 그리고 엄마, 언니, 저 여동생이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가족 사진이라고 하면 그 사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진짜 지난 1년 동안을 사실 오늘도 그 생각이 났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되게 내가 왜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글쎄 그 지갑이 제가 오늘 꺼낸 그 봄 자켓 주머니에 들어있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 지갑을 못 찾아가지고 진짜 농담 아니라 한 일주일은 끙끙 앓아 누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이고 그리고 엄마 물건 정리하다가 엄마하고 나하고 뭔가 공통되는 거라고는 같은 병원에 다녔던 거? 그런 거라서 제가 엄마 병원 카드를 굳이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받아온 거였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날 입고 나갔다 왔던 자켓을 뒤져볼 생각을 안 했을까? 근데 사람이 감정이 좀 다운되거나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는 게 맞나 봐요. 게다가 그 봄 자켓이 제가 자주 입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그날 그 자켓을 입고 나갔다 왔다라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그게 더 폴락에 서 있었던 짐송님의 쌍도걸 네버다이 그 말하기 워크숍 때 입고 나갔었던 자켓이었는데 주머니에 개간 홀로 8주년 기념 성냥이 같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그날 워크숍에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엄마 봉안당을 갔다가 엄마 집에 갔는데 지갑이 없어서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갑을 찾게 해주셔서 이 세상 만물한테 감사하고 불태우자 정상연애 지상주의, 연애하지 않을 자유, 자유롭게 연애할 권리, 짐송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짐송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있었던 레드제플린 공연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제가 레드제플린 공연을 예매를 해놓고 좀 심심해가지고 밴드 아프리카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성님이 방송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밴드 아프리카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어떤가가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위키에서 웃긴 걸 봤어요. 그 아프리카 위키라고 항목이 뜨길래 눌러서 들어갔는데 대구 출신의 락밴드로는 유일하게 전국구 밴드로 자리 잡아 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뒤에 사족으로 815 밴드가 있었지만 해체라고 써있어서 웃긴 거예요. 815 밴드, 예. 저 히미스타의 첫 인디밴드, 첫 라이브 밴드. 언제나 어디서나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815 밴드. 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 오프닝 시그널 음악의 제작자인 시아님이 있었던 밴드죠. 815 밴드 추억입니다. 어쨌든 그날 이제 레드제플린에 갔더니 입구에 매드킨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난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베이스 AJ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역시 아프리카 팬! 그러는데 아니 저기요. 저한테는 아프리카도 좋은 팀이지만 실상 매드킨 지분이 더 크거든요. 매드킨이랑 아프리카가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러 온 건데 장난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까지도 저한테 청첩장을 안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결혼한다는 얘기 나한테 작년부터 계속 해놓고 왜 청첩장을 안 보내냐.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보내라. 아니 근데 보통 자기 결혼식이면 카톡 프로필이나 뭐 어디라도 좀 써놓지 않아요? 많이 보러 오시라고? 근데 카톡 프로필에도 설정이 안 돼 있고 뭐 어디에도 딱히 이렇게 막 대놓고 써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공연 보러 갈 거니까 가서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친히 네 물어보러 갔었죠. 저희가 공연 때 만나면 되게 서로 반가워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 공연자와 관객으로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사이긴 해요. 뭐 연락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AJ님도 그렇고 서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만나면 되게 반가운 사람이어가지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AJ님이 그 지난주에 저 아디오스 오디오 롤링홀 공연 갔었는데 그때 오셨었대요. 공연을 보러 오셨었는데 제가 오른쪽 사이드였거든요. 근데 AJ님이 왼쪽 사이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서 인사를 못했다. 그래서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 봤으면 부르지 라고 말을 하고 보니까 아니 결혼식도 동네방네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공연장에서 나를 큰 소리로 불렀을 리가 없다. 이렇게 뒤늦게 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연이 원래 9시에 시작이었는데 아프리카 멤버분들이 대구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 관계로 KTX 시간에 좀 맞춰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공연장 가면 코리안 타임 있어가지고 10분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 10분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단 올 사람은 이미 다 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공연장이 북적북적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10분 일찍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매드킨 분들이 앞에 초반에 오프닝을 먼저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매드퀸까지 엄청 열정적으로 공연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프리카 멤버분들이 세팅을 하셔서 공연을 또 이렇게 이어가 주셨는데 아니 근데 제가 레드제플린을 그렇게 자주 가진 않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원래는 술집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가운데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테이블을 다 치우고 올 좌석으로 세팅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아프리카 윤성님이 오신다고 야광봉까지 준비를 해두신 거 보고 제가 진짜 빵 터졌잖아요. 전 사실 처음에 제가 앉으려고 하는 의자에 야광봉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자리를 맡으려고 자기 물건을 올려놓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러보니까 전체 좌석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뭐 공연장 측에서 준비를 해주셨든 아니면 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든 누군가가 준비를 해두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통 공연장에서 영상을 찍을 것 같으면 삼각대를 세워가지고 영상 눌러놓고 영상 그냥 찍히도록 놔두고 저는 그냥 공연은 공연대로 좀 즐기는 편인데 레드제플린에는 그날 사람도 되게 많았고 뭔가 이렇게 삼각대를 바닥에다가 세울 만한 환경이 좀 안 돼가지고 의자 위에 삼각대를 올려놓고 안 넘어지게 붙잡고 놀았더니 영상이 아주 흔들흔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디오스 오디오 단공 영상도 아직 안 올렸는데 아프리카 매드킨 영상은 또 언제 올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룸이니까요. 사실 자동차 점검 다녀왔을 때도 짧게 뭐 한 30초, 1분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4월 11일에 업로드를 할 건데 4월 15일 토요일에 대구 KBS 공개홀에서 오후 5시에 아프리카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선착순 무료 입장 공연이라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윤성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 주변에 있을 때 잘 하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연장에 가면 볼 수 있었던 아프리카라는 대밴드가 이제는 소속사가 생기는 바람에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클럽 공연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볼 수 있을 때 가서 보시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 근데 저는 아마 그 주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긴 한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세요. 진짜 좋은 공연이니까. 이제 공연을 엄청 진짜 가열차게 하고 마지막에는 엔딩 두 곡은 이제 싱어게인 2에서 경연을 하셨던 곡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또 새로웠다. 제가 좋아하는 곡은 중간쯤에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촬영을 그만두고 이제 노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을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관람을 하고 왔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아프리카 분들이랑 사진을 막 찍으시는데, 저는 2004년부터 좋아했어도 사실 인사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팬클럽 윤캐슬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다가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때까지 인사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민망한 거예요. 근데 포토타임이 막상 끝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웠어. 그래가지고 윤성님이 이제 땀 흘리신 거랑 이런 거 정리한다고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 계셨는데, 그 화장실 근처에서 잠깐 기다려볼까? 괜찮을까? 그 멤버분들 바로 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냥 시간도 많은데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아프리카 멤버분들 그 촬영을 해주신 분이 앞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길래 혹시 윤성님 나오시면 사진을 한번 부탁을 좀 드려도 괜찮냐라고 허락을 받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윤성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 제 개인 인스타에다가 자랑하려고 올려놨어요. 제가 왜 그 대구 밴드들은 뭔가 좀 포스가 남달라가지고 막 친한 척도 잘 못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프리카는 제가 처음에 알기 시작했을 때 이미 대구 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포스가 정말 더 강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진 찍고 나서 엄청 수줍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되게 수줍게, 정말 수줍게 저 2004년부터 좋아했어요. 228 공원에서 공연하실 때부터 다 봤어요. 막 이랬더니 윤성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2004년! 막 이러면서. 근데 왜 2004년이냐? 제가 12지를 2004년부터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때 대구 인디씬 전체가 정말 라인업이 좋았었는데 아프리카는 사실 그 중에서도 이미 신급이었어.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윤성님께서 그 12지 보컬분의 노래 스승님이셨고, 그리고 12지의 홀리데이라는 곡에 피처링까지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그 홀리데이 뮤직비디오가 올라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피처링 된 목소리가 윤성님이실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미 윤성님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싱어게인 방송을 타고 나서 무조건 잘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클럽 공연도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역시나 항상 우리가 가지는 양가 감정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밴드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소속사가 생기면 뭔가 활동 반경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금이 환영하신 대구의 멋진 밴드 아프리카. 근데 밴드 아프리카의 윤성님하고 그 밴드 매드킨의 해나님하고 두 분 보컬분들이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두 분이 굉장히 대구를 대표하는 팀이다라는 건 알지만 뭐 사적인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해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았고, 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아이돌 밴드를 대하듯 굉장한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공연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추가 녹음까지 한번 맞춰봤고요. 이제는 진짜로 또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